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자, 2021년 8월 10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양전과 음전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소폭 하락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코스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뭐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대 톡 때리면 3,300으로 솟을 수도 있고, 누가 한 대 톡 때리면 3,200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의 흐름을 두고 언론사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 네, 잠깐만요. 하락했다고요? 라고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떨어진 게 어제 0.3%인가 밖에 안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고용 서프라이즈 때문에 테이퍼링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영향받아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은 결국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미국에 물건을 많이 갖다 팔고 있는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올랐으면은 뭐 저 영향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땡땡 영향으로 하락했다, 뭐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건 어그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주가가 좀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빨갛게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우려에 하락 출발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달간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아침에 좀 하락해서 출발하면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다. 뭐 올라가면은 실적 상승으로, 뭐 실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글로벌하게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빠지고 출발했냐라고 봤더니 무려 한 0.5% 가까이 빠져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스닥은 양전을 했어요. 뭐 S&P 500도 잠깐 양전했고, 뭐 결국 마무리는 0.09% 하락, 뭐 거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졸츠 보고서라고 하는 노동 보고서인데요. 요게 아주 그 신뢰도가 높은 보고서입니다. 6월달 거긴 하지만 6월달에 채용 공고가 1,007만 명,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그 많은 투자사들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재개된다. 그다음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델타 변이 유행에도 바이러스에 덜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8월 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9월 10월에는 7월 달께 나올 거고, 이제 8월 달께 10월 되면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진짜 회복이 되는 건지는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는 거는 팩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일단 테슬라가 AI 데이를 다음 주에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올랐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 관련돼 가지고 이거 뭐 백신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더나 화이자가 좀 큰 폭으로 오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기에요. 자, 요런 게 시장이 조금 조용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어제 뭐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만약에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반영돼서 오르면은 반영돼서 올랐다. 만약에 하락했으면은 악재로 해석해서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조용하게 S&P 500이 0.09% 빠지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은 총재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용 보고서 관련된 나오니까 빠른 테이퍼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 위축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졌다라는 거, 이미 테이퍼링과 뭐 금리 인상은 선반영 될 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달랐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채권 매수가 많이 강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3%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마무리는 플러스 2.0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고용이 회복되면은 경제가 확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펼쳐질 것이고 양적 완화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채권 투자자들의 뭔가 로직이 생기면서 그것에 의해서 채권을 던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원화는 달러가 0.2% 올랐는데 원화는 0.17% 올랐다.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왕따 당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녹아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와 ETF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6%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은 좀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며칠째 살짝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SOX라는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고점 부근이에요. 조정도 안 왔어요. 떨어져
떨어져봤자 2, 3% 떨어졌나? 그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96,000원 그 정도죠. 고점이 이제 9만 원이 넘는 상황이고 8만 원이니까 대충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5% 빠졌어요. 5%. 전혀 문제 없는 그 정도 지수 상황이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제 하드 캐리를 하면서 2.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IT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살까 내일도 빠지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앵코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0.33% 반등을 바로 보여줬다라는 거. 이외에도 테슬라가 다음 주 AI 데이를 개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큰 비중으로 담고 있는 아크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들도 노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그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셔다운 공포 역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람다가 지금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아주 심각하고 이제 하루에 1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람다 변이까지 발생을 해. 그러면 치명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근도 하지 마라, 마스크 쓰고 다녀라, 거기 실내 활동하지 마라, 거기다가 국경을 넘지 말라. 요거는 아무래도 소비 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국경의 장벽, 어떻게 보면은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에 대한 구분이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국가 간의 이동에서 백신의 유무,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그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요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는 파우치 정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많으면은 백신을 피하는 변이가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백신을 맞고 있는 선진국 대비 백신을 맞고 있지 않은 이게 개발도상국, 요런 곳에서는 또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을 나눠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람다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게 남미나 인도에서 말 그대로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변이가 발생했고, 이게 다시 선진국으로 역유입되고 있는 수준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요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이제 저개발 국가들한테도 백신을 무료로 보급하고 빨리빨리 이걸 백신을 맞춰가지고 일단 바이러스를 잡아놓고 다음에 비용적인 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조금 웃겼던 거는 우한 연구소장이 코로나 안 끝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귀를 껴놓고는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요런 느낌이긴 해요. 아무튼 자, 다음으로는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1.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다가 경제 회복에 대한 뭔가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시장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요런 모습을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되는데 채권이 점점 하락할 거래, 가격이 떨어질 거래라고 하니까 채권은 사기 좀 그렇고, 주식도 비싸요. 달러가 강세니까 지금은 이게 뭐 개발도상국을 매수한다 아니면 신흥국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면 환율에서 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는 악재가 있던가 고평가 논란이 모두가 따르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비트코인에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덧 45층을 돌파를 했고요. 도지코인도 28층까지 반등이 왔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요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로스톡스가 0.06%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유럽 내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들이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거기다 일본은 휴장일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회에는 시장을 죽이거나 살릴 만한 이러한 마땅한 그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레는 모두가 알고 있고요.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고요. 경제가 회복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돈을 여전히 풀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고, 테이퍼링을 1년간 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고, 금리 인상이 그거 끝나면 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있으니까
사고 뭐 좀 올랐으니까 팔고 좀 떨어지니까 또 사고 요것이 반복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돌아온 이재용 미국 파운드리 M&A 요런 것에 있어가지고 뭔가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수 등락에 뭔가 오르면은 이것 때문에 올랐다, 떨어지면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만약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요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재용 복귀 기대감으로 상승. 오늘 만약에 떨어지면은 삼성전자가 하락한 원인이 이재용 복귀가 발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사 제목은 이미 눈에 뻔해요. 자, 그건 뭡니까? 결국 이게 급등오면 던지고 급락오면 사는 게 그게 그냥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족하면서 익절만 계속 해나가면은 그게 제대로 된 주식 투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독 기사인데 단독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근거가 있다 혹은 뭐 이거는 가능성이 높은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쓱닷컴이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직 뭐 투자 설명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쓱닷컴의 상장은 어떻게 보면은 예견되기도 했어요. 큰 돈을 땡겨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고 그 돈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장을 더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창고를 더 지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뭐 인프라를 깔아야 될 것이고 신선 배송 같은 걸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IPO 이후에 대규모 자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운임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3분기 4분기가 이제 또 그 해운사들의 뭔가 파티가 발생하는 아주 그냥 호황이 이제 예약되어 있는 이제 완전 성수기 극성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7년 만에 145포인트를 뚫었다. 14년 전 고점인 140포인트도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투자 시장에서 참여하면서 2023년에서 2024년이 조선업의 이제 피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발주나는 이 배들이 아주 비싼 가격일 것이고 그 배들이 만들어지고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데까지가 그게 2023년, 2024년이 될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안 떨어질 수도 혹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많이 가능한 이런 섹터인데 요 정도 수준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1, 2년 정도는 안심하고 투자, 뭐 스윙 투자가 됐든 장기 투자가 됐든 안심하고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의 기업들이지 않나. 뭐 고평가도 물론 있지만 조선은 한번 불 붙으면 미쳐 날뛴다라는 거 철강이 랠리를 뽑았듯이 그런 점 한번 보시면서 관련된 기업들, 해운기자재 기업들 한 번씩 다들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은행 캐릭터가 라이언과 어피치가 못 되는 이유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KB금융에서 자체 캐릭터를 만든 스타프렌즈라 그래요. 네. 어디서 다들 한 번씩 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네. 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그 한 마디 일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존 은행권에서 배달음 직업에 진출한다. 그쵸. 신한은행이 그런 거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KB가 캐릭터 사업도 진출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또 우리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규제를 하는데 우리 카카오도 하는데 우리도 다 하게 해주세요. 뿌잉뿌잉 이지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자, 봅시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핀테크를 앞세워가지고 뭔가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 요런 절차들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그걸로 상장까지 하고 그걸로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한은행, KB, 뭐 우리은행 이런데 뭐 하나은행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잘하는 게 뭔데요? 잘하는 거는 기존의 글로벌 자산 투자 요런 거, 외환 해칭 요런 거, ETF 상품 출시 그런 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10년, 20년, 30년 동안의 경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에 대한 로직에 잘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한 방에 뭐 누구 사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가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그거는 외부에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그걸로 인해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카카오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못하는 걸 강화해서 안 뺏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플랫폼으로서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걸 해야지. 이 미친 은행놈들은 지금 카카오랑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꼰대지 꼰대. 예. 자,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한국 경제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HK이노엔, 롯데렌탈, 카카오뱅크 이런 얘기들 뭐 아니면은 이수만님에다가 이재용님 이런 얘기들이 좀 그 뉴스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했네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자,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IPO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이쪽으로 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톤, 내일은 원티드랩까지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유동성을 빨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뭐 힘을 더 받는지 못 받는지 요런 거를 한 번씩 관찰을 하면서 조금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나는 들어가겠다 하면은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대피셜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애매합니다. 한국 시장도 애매해요.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더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도 없고, 거기다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이슈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럴 때는 장기 투자로 묻어들 몇몇 친구들 몇 개의 투자를 좀 오랫동안 연말에 보고 투자할 만한 그런 각오, 아니면 다음 업황을 보고 투자할 만한 요런 기업들의 돈을 좀 묻어놓고 소액으로 뭐 스윙 투자나 아니면 핫한 IPO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는 요런 전략을 하는 게 조금 표준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테이버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빠빠잉.